가게 인수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계약인데요. 특히 양도인이 근처에 새로 가게를 오픈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양도인이 단순히 괜찮을 거예요, 멀리 나가요 하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경기도의 한 상가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던 여성 대표님이 계셨어요. 한 5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카페를 넘기셨어요. 가게를 인수하시는 분이 카페 오픈 전에 양도인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른데 새로 오픈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물었더니 양도인께서 네, 이제 쉬려고요. 같은 동네에서 또 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수인은 그렇게 말한 양도인을 믿고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양수인이 카페를 인수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바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골목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는데 보니까 공사장 간판에는 양도인의 브랜드명과 로고가 비슷한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뭐냐고 따졌더니 양도인이 하는 말씀이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확정이 아니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위치도 다르고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가게를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사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 있어요. 가게를 넘기려는 사람이 아직 오픈 안 했다고 해서 계획이 없는 건 아닐 수 있겠죠. 따라서 양수인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 근처에 다시 오픈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브랜드로 다른 지점 낼 계획은요? 기존 고객 DB, 상호, SNS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양도인의 사업 재개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히 말로만 확인하면 안 되겠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이 있어요. 첫째, 향후 일정 거리 이내 동일 업종 영업 금지 조항. 둘째, 기존 고객 유입 방지를 위한 고지 의무. 셋째, 브랜드, 간판, SNS, 플레이스 등 사용 금지 조항. 특히 중요한 내용이 경업 금지 조항이에요. 일정 기간 안에 일정 거리 내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계약일로부터 3년간 반경 1km 이내에 동일 업종 영업 금지 이렇게요. 그리고 해당 상호나 브랜드 가치가 권리금의 핵심이라면 사용 권한을 넘기는지 아니면 사용 중단을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권리금 구성 내역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권, 영업권, 상호권, 고객층 세부 항목을 나눠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대한 권리금이었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계약서 없이 말만 믿고 진행하면 진짜 별일 다 생겨요. 양도인이 500m 거리에 가게를 다시 열고 손님 대부분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는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했는데 상호 그대로 사용하면서 SNS, 플레이스도 그대로 유지해요. 권리금 주고 샀는데 기존 단골 고객은 전부 저쪽으로 가는 거죠. 소송 제기해도 입증이 어렵고 계약서에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 실제로 오픈했는지 여부보다 계획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말로는 쉬겠다고 해도 실제로는 준비 중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권리금의 실익이 사라지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 협의가 잘 돼도 결국 말은 남지 않지만 계약서는 증거로 남는 거예요. 계약 전에 철저하게 묻고 그 내용을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에 반영해야 돼요. 결론, 이제 실무 팁을 알려드릴게요.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돼요. 기간, 지역, 업종 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요. 사전 고지나 협의도 중요해요. 양도인이 향후 영업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양수인과는 충분히 협의하셔야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양수인은 단순히 시설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 고객, 브랜드 가치까지 포함한 무형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전에 꼼꼼한 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예요. 혹시나 하는 상황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말보다 계약서가, 감보다는 잘 쓴 계약서가 내 권리를 지켜주겠죠. 많은 분들이 권리금 계약서를 그냥 인터넷에 있는 서식이나 지인에게 받은 파일로 작성하시곤 하는데요. 또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하는 거래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약서를 간단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권리금 계약서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고객, 브랜드, 입지, 상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까지 포함된 복합 계약서예요. 말 한마디 또는 문장 한 줄이 빠졌다고 해서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날리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경업 금지 조항, 브랜드 사용 제한, 고객 DB 처리처럼 법적 분쟁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은 단어 하나, 표현 방식 하나 때문에 법적 효력의 유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는 꼭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하는 계약서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실제 분쟁 사례를 수없이 다뤄본 전문가라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디까지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 작성은 대충이 아니라 보험이에요. 계약서를 단단하게 써두면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 계약서, 감보다 전문가. 이 한마디 꼭 기억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